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우리.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압박감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사는 것만 투자가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니까. 자신 없으면 그냥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신감이라는 걸 할 때도 일단 몰빵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분산하시고, 틀 수도 있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면은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좀 좋은 내용이니까 이걸 우리 김총무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브레질 즉 충격에 취약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담아두고 가격을 끌어내릴 사건을 기다리지. 하지만 지수 포트폴리오는 그렇지 않아. 좋은 회사를 모두 살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비싼 가격을 치르면 찰리가 말한 삶의 우여곡절이자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부침이 전체 수익을 크게 단축할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재정적 자유라면 항상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혼란이 닥쳤을 때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버핏은 이것을 황금비가 내릴 때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했다. 양동이를 들고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건 불황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투자할 자금을 확실히 확보해 둬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위기가 닥쳤을 때 싸게 사두었다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커다란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멋진 기업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지. 이것이 바로 안티프레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비결이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사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나서는 거야. CNBC에서 늘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를 때 관심 목록 기업에 대한 매수 계획을 곧장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내용은 뭐 간단한 건데 실천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 지난주에 주가가 이게 떡락할 때 아마 시장을 매일 보신 분들은 현금 이미 다 수익 다 돼버렸을 거예요. 그냥 이때가 기회다 싶거든요, 다들. 근데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데 한 번 더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더 빠져버리면 이제 멘붕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이제 시장과의 거리를 좀 두면서,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딱 사고 싶을 때는 현금이 없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현금이 왜 없을까? 시장에서는 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이 있는데, 그 급락에 현금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모임을 이제 처음에 지난달 시작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하면은 그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좀 생각 몇 개 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좀 생각했던 전략들은 일반 보통주보다 뭐 리츠라든지 아니면은 스펙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투자하면은 한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20%만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를 계약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난주 진짜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이거 뭐 걸 필요 없겠더라고요. 지금 때가 왔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데 이 책 있잖아요. 뭐 아빠와 딸의 이제 퓨처에서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건을 기다리자는 거거든요, 사건. 근데 이번 사건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좋은 시기에 이제 투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 CNBC가 그 미국의 케이블 TV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험 방송에서 막 떠드는 사람 것만 안 들으면 돼요. 예, 그거는 정말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거 듣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냥 군중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때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랑쉐라고 그래갖고 트렌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롱풀이 있거든요, 롱풀.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빌려가는 사람들이 풀로 만들어서 이제 신용 등급을 AA부터 이제 BBB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등급의 채권들 있잖아요. 우리 투자도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는 뭐 BBB 등급의 주식의 채권에 해당되는 수익이 기대되는 이제 주식을 샀는데, 그게 10% 빠지면은 A로 바뀌고, 거기서 또 10% 더 빠지면은 AA가 되고, 거기서
덧받아 마이너스 50% 내면은 초우량 등급 채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할 때 투자 자금은 임의적으로 4가지의 트렌치라고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떨어지는 속도에 맞춰서 투자하려고 계획을 잡으면은 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할 때는 4개의 트랑시로 나눠서 매수를 하면 이제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사지 마시라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배당주 투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배당주라는 거는 성장을 잃어버린 회사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가치 투자자 중에서 배당주를 위주로 하는 가치 투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드리프트식 캠피스 투자는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성장을 해야지 그 가치를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거지 배당금이라는 거는 성장을 못하니까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울에 보면 은행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은행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유별하게 은행이 많이 열렸나라고 이제 봤더니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은행 나무 같은 것도 성장을 할 때는 은행이 많이 안 열린대요. 이게. 근데 성장이 막혀버리면은 이제 번식이나 하자 하면서 그냥 은행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는 배당금 이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뭐 도시가스주라든지 가스회사들은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 자금을 유보해봐야 유보된 돈을 더 벌 수 없으니까 배당하는 건데 그 배당하는 기업들은 정말 문제가 뭐냐면 배당 커치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늘 1,000원씩 배당하는 회사가 갑자기 500원 배당해버리면은 주가는 거의 그냥 무지막지하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한다고 배당주 10종목을 투자를 했다면은 10종목 동네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만약 하나도 실패를 해봐가 배당 커치 나가고 거기서 큰 손실이 나버리면은 이건 보험회사 되는 거예요. 소수한 돈 받다가 큰 사고 나면은 왕창 물어주는. 그래서 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소소한 손실을 내고 하나의 대박을 우리가 원하는 거지. 소소한 수익을 내다가 한 방에 재앙적인 손실을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뭐 배당 안전 마진 이거는 굉장히 좀 모순된 얘기고 배당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 위험한 회사라고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건 책인데 열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최준철 김민국이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2007년도 10회담이 나와 있어요. 그 최준철 김민국의 VIP 줄어담으니 계속 그냥 뭐 꼽기만 그런 게 아니라 2007년도에 한번 큰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선주 에너지주도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했다가 이게 너무 이제 가이됐다 싶어갖고 2007년도에 이제 자금을 많이 현금화 했다는 거예요. 현금화 했더니 이제 내부에서 현금이 많으니까 수익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할 거는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깨에 팔고 나면은 머리까지의 수익이 더 남았잖아요, 이게. 그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6개월, 한 2년 정도 시간 동안 이제 고객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시장에 돈 안 벌고 왜 현금을 쌓아놓냐고.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현금 60%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타는 거냐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2007년, 2008년 그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이 책을 보니까 한 3천억 정도 운영하던 게 한 1년 사이에 한 1,000억으로 빠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신 못 차리다가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열정한 책을 좀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결국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었던 거다. 우리가 현금을 그때 많이 확보했던 까지는 맞았는데 그 확보한 현금은 고점에서 주식 안 사고 버텨야 되는 건데 이 친구들도 고점에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오늘 제가 생각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1.7조 운용한다고 나와 있대요. 근데 그렇게가 생각하기까지 그러한 그 힘든 과정을 경험을 해갖고 그 경험이 결국 지금의 성공에 오는 이제 좋은 이제 대항문이 됐던 거죠. 의뢰들 중에서도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손실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먼 훗날 성공을 했을 때 좋은 이제 무형자산이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가 이 주식 한 1년 2년 하고 이바닥 떨도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뭐 30년 많으면 50년 더 많으면 한 70년 주식 더 하실 건데 앞으로 30년 이상 주식 투자하시면은 이런 위기가 적어도 한 두세 번 더 올 거야 아마. 근데 위기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위기가 오지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위기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위기가 왔지만 이 다음번 위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처럼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 뭐 중국과의 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때마다 이제 이번에 경험을 잘 쌓아가지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을 거는 밸류에이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밸류에이션 봤을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너무 비쌌다.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너무 쌌다. 이게 오른쪽 무릎인지 왼쪽 무릎인지 모르겠지만 무릎 이하 가격은 맞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적정 주가로 그냥 초같이 가는 턱이 없어요. 이게. 다 왔다 가죠.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인내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인내하면서 이제 계획을 짜고 인내해야 되는 건데 투자할 때 이 책에서는 이제 보통 5가지로 보거든요. 스노우볼형 기업이 있고 언더프라이스형 기업이 있고 시크니컬 턴어라운드 그것을 5가지로 나눴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 그 투자 기업 하는 한 기업마다 다 틀려요. 이게 키팩터 내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팩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팩터 투자를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요소 투자거든요. 요소 투자라는 뭐냐면은 모든 기업은 그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요소, 핵심 팩터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키팩터가 될 거고 아프리카 TV에 투자할 때는 아프리카 TV의 BJ들의 그 수익, 매출원 판매가 키팩터가 되는데 이런 팩트를 그 기업별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팩터가 크게 5가지 봐가지고 스노우볼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아갖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제 만화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라든지 언더프라이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탁구 쳐야 되는 기업이에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하는 거. 뭐 시커니컬 기업은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주 같은 거는 사이클 타기 때문에 사이클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장기 가축자가 됐다 그러면 정말 이건 그 한 5년 기다려야 되는 투자가 되거든요.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만 잡으면 대박이 되는 거죠. 턴어라운드. 적자가 엄청나게 났는데 적자를 한 방에 다 털고 이제 회복되는 기업. 이제 턴어라운드. 글로스는 이제 성장이 되는 기업인데 뭐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소재나 OLED 소재 같은 거를 국산화 시켰다. 그래서 초도 납품되고 양산된 거 납품되다가 최고 어디까지 납품될 거다. 이런 것들은 두세 배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잘만 잡으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그냥 막연히 그냥 차트 좋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수급 좋다 투자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각 기업별로 이건 어떠한 기업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 가능할 기업일까를 잘 보시면서 이제 이거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관심 받는 기업이 딱 한개 상승이라는데 그 기존 추돌주는 한 5년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 2, 3년 동안 반도체 추세가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시장 약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음 고학까지 오는 거는 최소 5년,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 한번 갔다가 10년은 못 가잖아요, 그죠? 그 차가전 갔다가 10년 못 가고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뭐 게임주 갔다가 10년 못 가고. 그 최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시작이 쉬운 게 최근에 급하게 올랐던 거를 지금 따라잡기가 쉽거든요.
그거는 참 매우 좀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좀 뜨거운 종목보다는 이제 조용하게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좀 그 A급 기업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은 A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거의 동네들 보면은 뭐 자기가 중소형 가치주를 발굴해 왔다고 그래요. 이게 딱 보면은 52주 신고가고 한 100%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숨겨진 기업이야? 이게 다 알고 있는 기업이죠. 네가 지금 본 거야, 네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본 거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번 이제 연습을 하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기업 부분부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 선생님께. 계속기업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고 외부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계속기업의 과정이 깨진다면 재무제표를 청산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형 자산은 상각을 시킬 필요도 없고 유형 자산을 매각하거나 폐기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다. 기업이 돈을 못 벌고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곧 망할 것 같은, 즉 계속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회계할 때 재무제표 같은 걸 보실 때 일단 기본 가정이 필요한데, 기본 가정이라는 거는 계속기업이라는 거 가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기업이라는 건 이 기업이 영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를 전제를 하는 거고, 그 청산 가치로 하는 거와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좀 끌었다가 할게요. 한번 끌어주세요.